그럼 첫 번째로 전략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의 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문제 해결 한번 정의를 살펴보시면, 자,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문제 해결의 정의를 읽어보면 문제는 뭔가요? 문제의 정의는 그 정의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기대치와 실제치 사이의 갭. 저는 선생님들이 이 문제의 정의를 살아있는 동안 늘 이렇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애매하잖아요.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할 때 이런 고민거리, 요즘 이 세상은 뭐가 문제야, 어떤 뭐 불만, 아쉬운 점 뭐 등등. 너는 너무 성깔 부리는 게 문제야 이럴 땐 약점이란 뜻도 있고, 또 넌지시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야. 이건 은근한 또 자랑거리죠.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다양한 의미가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조직에서는 함께 문제 해결할 때는 그 문제의 의미가 정확해야 돼요. 그 정확한 문제의 정의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기대치와 실제치 사이의 갭이에요. 이 갭을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문제 해결이라 하고, 의사결정은 그러한 해소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안이 최고 좋은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성공적이려면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바로 이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 비춰볼 때 문제가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번 그 심각성에 따라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일상적 의사결정 혹은 뭐 일상적 문제 해결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지?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경험이 있으면 돼요. 아, 지난번에 그 음식은 별로였어. 그러면 바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결정을 우리가 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포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 의사결정 중에 관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 효과와 효율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효과는 우리가 이제 관리자나 리더로서 의미를 정확히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효과란, effectiveness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그 이상으로 이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기대되는 결과를 내느냐 이거죠. 효율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풋이 들어갔느냐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질 때는 관리적 의사결정, 관리적 문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많은 도구들을 배우죠. 아마 여러 뭐 보수교육이나 자격과정에서도 이러한 도구들을 많이 배우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관리적 의사결정 중에 이제 결정하는 그 주체,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일 경우는 전략적 문제이나 의사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도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통찰이나 지혜나 자신의 원칙이 되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렷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에 대안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특단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럽니다. 양자택일이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이 결혼을 앞두고서 만일에 어떤 후보 중에 이 남자냐 저 여자냐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 결혼이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니까 전략적이죠. 그런 결정. 또 지난날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차관을 얻어왔었죠. 그때 뭐 굴욕적이다 이런 학생들의 뭐 시위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시드 머니를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고민. 또 저 까부는 일본 군국주의, 그들이 잠자는 사자 일본의 미국의 코트를 건드려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됐어요. 핵폭탄으로 끝내리라. 이걸 어디 떨어뜨릴까? 도쿄? 좀 심하지 않아? 히로시마? 이런 어떤 양자택일의 결정들을 특단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그 또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모든 역사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어떤 결정들이 먼저 좋은 의사결정이냐 한번 3요소를 소개해드리면 아까 나왔던 개념들이죠. 효과적, 효율적, 그리고 참여적. 소개해드린 정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나 과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느냐? 효과적. 효율적, 그 과정에 시간이든 사람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얼마나 덜 들어갔느냐. 즉 적은 걸 가지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느냐. 마지막 하나는 관련자들이 충분히 서로 토론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들이 참여한 결정이었느냐 이거죠. 이거를 각각 좀 더 심플하게 말한다면 효과적 결정이란 의사결정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효율은 속도, 갈수록 변화가 빠른 요즘에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관련자들의 참여도가 높을 때, 즉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의사결정된 안의 실행이 훨씬 빨라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사결정들이 뭐 조직이든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한 나라의 역사든 그러한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갔다고 봅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사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사를 결정지은 10대 결정을 정리한 책인데요.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또 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는데요. 자, 국사학자들이 합의한 10가지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등수가 있는데 제가 우선 10위부터 4위까지는 공개합니다. 동의보감, 박정희 암살, 그리고 11.6이네요. 그리고 평양천도. 저거는 만주에 있던 고구려의 수도가 한반도로 오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활동 분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것 같죠. 한국전쟁, 이념, 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려 광종 때의 과거제 도입, 오늘날의 여러 고시들처럼 이런 엘리트를 선발하는 효시가 된 거죠.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5.16,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 다양한 역사의 전기가 됐던 혁명을 말합니다. 자, 1, 2, 3위 한번 짐작해 보시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결정적인,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 만일에 1위를 마친 분은 스스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3위 공개합니다. 두두두두둥 3위. 3위는 나당동맹입니다. 김춘추가 그 한반도 문제에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인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당동맹이 3위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이러저런 싫은 소리 하는 시작도 나당동맹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군요. 자, 2위는 뭘까요? 2위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그 사대부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됐던 그러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어쩌면 아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더 가깝게 현대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자, 1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빠진 게 있나요? 아직 설명이 안 된 거? 맞추셨으면 스스로 보상하시기 바라면서 1위는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 그 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에 또 한두 가지 영화도 기억나는데 한글 창제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역사의 기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우리 역사의 흐름에도 아주 많이들 그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쭉 이제 개념부터 소개해 드렸는데 정리 삼아 한 말씀 드린다면 이렇듯 전략적 의사결정이란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크리티컬하다, 중요하다. 크리티컬은 다른 말로 치명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리고 복잡하다, 다루기가 쉽지 않다, 변수도 많다. 어떤 뭐 쉽게 모든 변수들을 100% 지표로 만들어서 평가하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비정형적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새로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하다. 나의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이나믹하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또한 혼자가 아니다. 조기용은 집단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 소통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